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진이 너무 크게 떠 있어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어요. 실물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아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80분 동안 법적 교육 진행을 맡을 성지원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아침에 주차 자리가 제가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표준어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억양으로 진행을 할 텐데 불편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표준어 억양을 잘 맞춰가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주차 조금 힘들었죠? 힘들었죠? 지금 밖에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고 보니까 못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느라 선생님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제가 지금 시작을 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같이 오신 동행하신 선생님이 있으신데 짝을 잃어버리셨다고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만 공지를 좀 드릴 텐데 제가 성함을 적어왔거든요. 박소은 원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김남주 원장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저기 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들 여기 계시거든요. 옆자리 비었나요? 아, 비었고요. 아유, 이상가족 상봉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선생님 옆에 앉으시고 아, 이제야 찾으셨네요. 네, 자리하시고 쌤, 어때요? 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교육 시작해 볼 건데 오늘 교육 저희가 총 몇 개 진행하냐면 4과목 진행합니다. 4과목 진행하는데 첫 번째 과목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부터 진행을 조금 하도록 할 거예요. 한 과목당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 조금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으시죠? 목소리가 좀 짱해요, 선생님.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으시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최대한 빨리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탁 집어가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PPT 화면 조금 띄우는 동안 잠깐 숨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화면 준비 좀 할게요. 자,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선생님들 중에 화면이 잘 안 보이신다거나 좀 자막이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다들 잘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직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 혹시 이 교육 한번 들어보신 적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직장에서 자,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다, 그죠?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 이 교육을 지금 한 5년째, 6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진행하기 굉장히 애매한 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희롱이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에게 이해가 되기 쉽게 오늘 좀 설명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화면부터 볼게요, 선생님. 우리 지금 표어라고 하죠. 4가지의 표어가 나와 있는데 성희롱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자,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이건 알겠어요. 쳐다보기 전에 이것도 알겠어요. 행동하기 전에도 알겠는데 자, 이 5초. 이 5초라는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님? 혹시 한 분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거 싫어하니까 딱 한 분한테만 여쭤볼게요. 우리 모자
5초라는 의미,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청소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5초 동안 생각을 하라는 건데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선생님 지금 좀 불쾌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지금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내 스타일인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쳐다볼 수 있잖아요.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줍니다. 내가 사람을 지나가다가 마음에 든다고, 저 사람 참 괜찮네. 내 스타일이네. 진짜 괜찮네. 쳐다봐요. 선생님 방금 5초였거든요. 기분 어떠셨어요? 좋았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기분이 별로였다. 좋지 않다. 맞아요, 선생님.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5초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기준점, 내가 한 사람을 쳐다볼 때 5초 이상 쳐다본다,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가부에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있다는 건데, 선생님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자,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뒤에 아까 제가 선생님 자리 안 얘기했죠? 그죠? 선생님, 이 사람이 우리 선생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까 저처럼 5초 동안. 선생님,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으세요? 기분이 안 좋으시대요? 자, 근데, 이 사람, 뭐지? 좀 웃긴 내용이 아닌데요, 선생님. 벌써 표정이 다르신데요? 이 사람이, 혹은 이 사람이 우리 선생님을 쳐다봐요. 기분이, 지금 이미 정답을 듣지 않아도 선생님들 표정이 아까 많이 달라요. 사랑한다 이렇게 손모양으로 표시를 해주시는데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성희롱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냐에 따라서 성희롱의 관점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아닌데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라고 신고를 하면 성희롱으로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명확하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포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강비와 성희롱 공통점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강비와 성희롱의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비와 성희롱의 공통점. 맞아요. 당하면 아프다. 걸리면 아프다. 또 그렇죠.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독감 요즘 유행하죠.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잖아요, 선생님.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열풍 불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열풍이 분 지가 한 5년, 6년 정도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5, 6년 전에 무슨 일이 터졌대요, 선생님? 무슨 이슈가 터졌었대요? 자, 기억나시는 분? 그때 당시에 난리였어요. 인터넷에 하루가 지나면 이 연예인이 터져 있고 하루가 지나면 이 연예인이 터져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잊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미투 운동. 그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심각성을 좀 깨달으셨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의무 교육입니다. 60분 이상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미만을 하였을 때 어떠한 그런 처벌이라는 좀 그렇고 과태료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 왜 강조를 하냐면 이제 선생님 다음 부분에 퀴즈를 풀어볼 거거든요. 간단한 퀴즈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500만 원 이하의 왜 왔죠? 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선생님.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혹시 우리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
나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거 질문 안 할 테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 알고 있다. 질문 안 할게요, 선생님. 겁내지 마세요. 질문 진짜 안 할게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아실 거예요. 과태료는 이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과자를 다 먹었어요. 과자 봉지를 땅바닥에 딱 버렸는데 경찰이 그걸 본 겁니다. 근데 경찰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방금 쓰레기 무단 투기했지? 과태료 5만원. 돈만 주면 끝나요? 근데 벌금은 뭐예요? 돈도 주고 전과상의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선생님. 그걸 유념하시고 다음 질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업주가 가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희롱을 한 거예요.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금 선생님들 지금 옆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 조금 개정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안타까워요.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 좀 개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안타깝죠.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학원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근데 그 선생님이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 사람 얼굴 보기가 불쾌하다. 나 학원 그 사람이랑 같이 못 다니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구인구직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네 앞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이러면서 그 사람이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 그거 한번 살짝 만진다고 뭐 달라. 오히려 나한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고 약간 이상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뭡니까? 그렇죠. 왜요? 징역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징역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벌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아시겠죠? 벌금이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선생님들 제가 항상 이런 성희롱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오늘 구분 한번 해보고 넘어갈 텐데, 요것 또한 제가 질문 안 할 겁니다. 툭 집어서 질문 안 할 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나는 구분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는 분이 있네요. 이거 자신 있게 손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 이거 구분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절반 이상 선생님들이 지금 손을 좀 들어주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어디 가서 진짜 충격받았던 게 성폭력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남자랑 여자랑 빅매치 뜨는 거 그거 성폭력 아니냐?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싸우는 거.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전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웃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그런 생각 하시냐. 사전적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다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아시죠?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직접적인 삽입이 들어왔을 때 그때를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두 개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성추행은 뭐예요? 성희롱, 성추행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데 비교하기에 조금 애매하지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성추행, 성희롱 중에 조금 더 강도가 약한 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강도가 약한 희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추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직접적인 터치가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성추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성희롱은요? 그렇죠. 말로 언어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엄마 지하철 성희롱범이다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지하철 성추행범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를 직접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선생님들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다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조금 넘어가고 영상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자, OX 퀴즈 간단하게 몇 가지 풀어보고 이제 결말 짓고 성희롱 부분은 제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의 정답은 OX로 나뉩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애매하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제 보다만 야한 동영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10분이 남았어요. 이걸 꼭 봐야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학원 그 센터 오피스에서 봅니다. 들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성희롱입니까?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OX. 이거 성희롱이다 아니야? 자, 요거 헷갈리죠? 요것도 제가 지금 앞에서 보니까 딱 반반으로 나뉘시는데 요거 선생님 성희롱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판결이 그렇게 난 적이 있어요. 한번 선생님. 우리 롯데백화점 알죠? 서면에. 옛날에는 거기가 앞에 택시들이 이렇게 쫙 서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그걸 다 밀어버리고 SRT 그 버스 전용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거기 택시가 쫙 서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고생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택시기사가 옛날에는 썬팅이 지금처럼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지나가다가 택시 안에 기사님이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이 여고생이 딱 지나가서 그냥 봤는데 이제 그렇죠. 동영상을 틀어놓고 행복한 시간을 야외에서 즐기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 자동차 공간에서. 근데 여고생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먹은 거예요. 어떻게 밖에서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택시기사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처벌받았어요. 공연물 음란죄.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 학원 내에 보시면 CCTV 있죠? CCTV가 있는 공간은 무조건 공적 공간입니다. 공용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는 공간에서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적인 행동, 성적 부족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성희롱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OX.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우리 억울하실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갔잖아요. 가해자한테 말 한마디도 안 물어봅니다. 피해자한테만 그때 당시 경황이 어땠어요? 그때 당시 느낌이 어땠어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요즘에 20대들이 사직서를 갑자기 낸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는 그냥 어깨가 너무 뻐근해가지고 그 여자 직원을 불러가지고 어깨를 주물러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깨를 막 좀 여기 괜찮으세요? 여기 어떠세요? 아무도 어떠세요? 근데 다음날 사직서를 빡 내더랍니다. 그래갖고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했는데 한 달 뒤에 고소장이 왔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이 원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아무리 자기가 이제 반론을 해도 씨알도 안 먹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직장 내에서 터치 뭐 이런 것들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건 성별을 떠나서의 문제입니다, 선생님. 괜히 그렇게 엮였다가는 조금 이게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직장 내에서 웬만하면 터치라든지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뭐 장난, 성적인 적용, 이게 장난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성희롱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싫다라고 안 했어요. 근데 10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어요 라고 고소를 했을 때 이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나한테 싫다는 말을 안 했는데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에 이거 우리 미투 때 딱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지막에 터졌던 미투 사건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터졌던 미투. 지금 그분요 아직까지 연예계에 발 못 딛습니다. 엄청난 커리어가 되셨던 분이셨어요. 가수였습니다.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 엄마도 예능에 나왔었죠. 미우새에 나왔던 김건모 씨가 우리나라 최후의 미투 사건 연루자였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었냐면 김건모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딱 터졌는데 그때 10년 전에 만났던 여자가 글을 올린 거예요. 나 누구누군데 되게 기분 나빴다. 그때 당시에 김건모 씨가 술을 안 마시고 나를 성폭행했다. 성추행했다. 자, 선생님 그때 당시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도 10년
후에 표시를 해도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 승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들 생각해 보셨을 때 성희롱이라는 거는, 특히 직장의 성희롱이라는 거는 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급, 그렇죠, 계급. 내가 싫다고 말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싫다고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까봐. 그때는 꼭 참아야 되는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보고서를 표시하지 못해도 나중에 라고 언제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만 봅니다. 이 사람이 멀리서. 이거 성희롱입니까? 아닙니까?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선생님.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저에게 5초 동안 음란한 눈빛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보여주십시오. 자, 굉장히 실수하신데, 선생님. 제가 이 질문을 곤란하게 하려고 드린 게 아니라, 어디 가나 이 질문에서 이제 음란한 눈빛을 보여달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막 축겨 대시고 하세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뭔가 좀 애매했다. 왜? 음란한 눈빛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거죠. 사람마다 저 사람이 바라보는 눈빛을 난 음란하지 않았는데, 순수했는데,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엄청나게 음란했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용어였다. 이런 것들이 오늘 중점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거죠. 개인적으로 이 음란한 눈빛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음란한 눈빛의 대표 주자 찾아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봐야죠, 우리. 진짜 음란해요, 선생님. 지금부터 눈 살짝 가리셔도 됩니다.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 좀 많이 음란해요. 음란해요. 자, 어떻습니까? 음란하지 않습니까? 눈을 반쯤 뜨고 옷도 다 벗고 있고. 자, 선생님, 근데 요 애가 우리 공중모니터를 봤어요. 근데 얘가 똑같은 눈빛을 하고 선생님을 5초 동안,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6초 동안, 7초 동안 나를 쳐다본다. 신고하실 겁니까? 신고하실 거예요? 안 하지. 안 하죠. 그죠? 근데 우리 뉴스 기사 보면은 간혹 가다가 신고했다라는 사람들 본 적 있죠? 그런 기사 본 적 없어요? 공중모니터에 갔는데 4세, 5세 남아가 들어와서 자기를 훑어보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다. 나 신고했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댓글 읽어보면은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어떻게 애가 뭐 그런 걸 알고 신고를, 그런 걸 알고 바뀌냐?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최소한 오늘 이 교육을 선생님들이 이 현장에서 오늘 들은 이날만큼은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1세 이상, 1세 초과의 아이들은 역탕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법을 어긴 사람은 그쪽이기 때문에 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참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 농심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농심 이제 회사에서 옥상에서 투신하신 50대 여성분이셨어요. 그분이 유서 써놓고 투신했죠. 뭐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딸들아 미안하다. 나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엄마가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근데 너네들 때문에 참고 엄마가 버텨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엄마도 여자의 인생이 있다. 너무 힘들다. 비참하다. 띄워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디에다가 먼저 신고를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신고해야 됩니다. 1순위 학원 원장님입니다. 원장님한테 가서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경찰이 아니라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저 이런 일은 당했어요. 그럼 원장님이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 사직을 시키거나 뭐 공부를 시키거나 알아서 해결해 줄게 라고 이렇게 조금 조치를 취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원장님이 야, 니 그래가지고 사회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우리 배웠죠?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원장님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경찰. 아니면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몇 분한테 명함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 실제로 학원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몇 번 일 처리를 제가 도와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긴 거예요. 노하우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에 가장 일 처리가 빠른 곳이 어딜까요, 선생님? 고용노동부입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로 신고를 하시면 일 처리가 되게 빨라요. 왜냐면 그런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선생님 무조건 신고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도와줄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사연 있다. 제가 끝나고 명함 드릴 겁니다. 제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꼭 힘든 일이 있으시 직장 내 괴롭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도록 하십시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교육 바로 이어갈 건데 장애인 학대 교육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만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교육은 되게 짧아요, 선생님. 되게 짧은데 사실은 장애인 학대 신고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이 교육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장애인 학대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먼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이분들을 위한 마음이라든지 이분들을 위한 이제 신고 제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요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장애인 했을 때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선생님?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좀 떠오르는 우리 선생님 장애인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장애인. 혹시 장애인 하면 좀 뭐가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불편함. 사전적 의미를 얘기해 주셨어요.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신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죠.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낮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휠체어 아니면 목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장애인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주차였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선생님 오늘 주차난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주차난이 있어도 한두 자리는 꼭 비어있어요. 그것도 제일 좋은 자리. 근데 그 자리 밑에 가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휠체어. 그럼 제가 그 어린 마음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아니 우리나라 장애인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장애인이 이 시간에 여기 오겠냐. 이 자리만 없애도 우리 주차난 해결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이 장애인도 정말 이 우리랑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한번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장애 발견 상식입니다. 아주 쉬운 퀴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많다. O입니까? X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많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대부분 X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들 근데 보시면 오늘 수치는 처음 보실 거예요. 선천적 장애가 후천적 장애가 아닌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건데 선천적 장애가 10% 정도? 후천적 장애가 무려 90%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후천적 장애가 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후천적 장애가 되는 요인.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사고입니다. 1위가 사고예요, 1위. 우리 뭐 이런 것들 있죠. 산업재해.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실링기가 내 손목을 확 지나가가지고요. 그때부터 손 한쪽을 못 썼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선생님 우리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기자동차. 선생님 혹시 전기자동차 타시는 분? 전기자동차 없어요? 전기자동차가 소음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르신분들은 전기자동차가 옆에 지나가면 못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발명되고 나서부터 실제로 장애의 확률이 올라요. 이렇게 좀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런 사고, 맞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장애가 되는 요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위인전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질병입니다, 질병. 어릴 때 고열을 알아서, 뭐를 알아서, 귀가, 눈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장애가 되는 요인의 세 번째. 이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선생님. 세 번째, 뭘까요, 선생님? 우리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노화입니다. 노화. 저희 할아버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여름까지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여름이 땀 나니까 어디부터 가셨냐면 이 눈부터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후천적 장애인,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 내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장애인들의 차별,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학대, 이런 사회적 관심을 좀 두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자, 그리고 요 문제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우 제대로 된 명칭일까요? 장애우가 제대로 된 명칭일까요, 선생님? 그렇죠. 장애우는 제대로 된 명칭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선생님? 장애인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장애우라고 부르면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을 때 맨 처음에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입에 담기는 좀 힘들어요. 장애자라고 불렀어요. 애자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놀릴 때 애자야 했죠. 거기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장애자. 근데 이 자자가 무슨 자자냐? 농자자, 새끼자자.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반발이 나온 거죠. 왜 너네는 사람자를 쓰면서 우리는 농자자를 쓰느냐?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꿔달라. 그래서 1990년 초반에 IMF 터졌을 그 시기쯤에 운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운동? 장애인 운동. 장애우라고 불러달라. 명칭을 바꿨어요. 근데 선생님 이 오자가 무슨 오자예요? 더두자. 맞습니다. 친구 오자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장애를 가진 할머니가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나 너무 힘들다. 왜? 애들이 너무 순수하니까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야, 니네 친구라며. 어디 살아? 몇 살이야? 그랬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공황장애가 와서 밖에를 못 돌아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네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친구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런 걸 강요해?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편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장애우라는 단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어는 장애인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선생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장애인의 뜻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장애인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사회적 약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런 장애인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이게 참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선생님? 요런 뉴스들 많이 뜨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뉴스들 중에 가장 충격받은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장애인 시설 학대였는데, 장애인 시설이었는데, 김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남자 장애인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CCTV 자료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앉아있고, 옆에 이제 요양보호사 2명이 매달립니다. 식사 시간인데, 김밥을 안 먹겠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분이 막 입을 안 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했냐면, 입을 어거지로 벌리고 뒤로 팔을 묶어놓고 김밥을 우겨놨습니다. 그 장애인분이. 그러니까 이 분이 먹기 싫으니까 꾹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걸 먹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기도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걸 넘어갔어요, 선생님. 근데 이 요양보호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응급처치법을 할게요? CPR을 했어요, CPR. 선생님, 우리 기독교체 환자한테는 어떤 응급처치법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이킥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람을 끌고 CPR 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었어요. 이 40대 남자분이. 근데 이 친모가 인터뷰에 나와서 울면서, 선생님이 그 영상 못 보겠더라고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이게 맞냐? 응?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알아보고 우리 아들 하나 책임져줄 센터 하나 구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주고 내가 우리 아이를 맡겼는데 CCTV 자료를 보니까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막 울면서 앞으로 우리 애같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조금 만들어달라 라고 호소하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아동학대 강의를 진행할 거지만 아동학대 강의랑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장애인 학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아동학대도 유형이 있잖아요. 배우신 적 있죠? 아동학대 유형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근데 장애인 학대에는 유형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자, 보세요.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해 비위까지는 아동학대랑 동일해요.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됐단 말이죠. 뭐가 추가됐어요? 경제적 착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염전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분들을 이용해서 경제적 착취가 25%입니다. 25%. 그러니까 선생님들 주위에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징후가 있어요.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학대도 마찬가지로 징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신체적 학대에 대한 징후. 제가 이거 실제로 신고해 본 적이 있거든요. 누구였냐면 우리 라인에 사는 아저씨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라인에 조금 지적 장애가 있으신 아저씨 한 분이 살으셨거든요. 근데 그분 저 진짜 충격받은 게, 그분이 평소에는 엄청 발랄해지거든요. 엄청 발랄하신 화목한 집안인데, 제가 그분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근데 여름에 그분이 요즘 조금 파인 옷을 입으셨거든요. 남자분인데 조금 파인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약간 이런 돌바칸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 여기 넘자국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나 모르니까, 중학생이니까. 아저씨 그건 뭐예요? 아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 저희가 편했나요? 친하게 됐거든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뭐냐 물어보니까, 나 집에서 묶여 생활한다. 아내가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밧줄 같은 거 채운대요. 행동 방법을 정해준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풀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상처가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때 당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장애인 학대라고 해가지고 처벌받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다고 하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목이나 손목. 혹시라도 별바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부상, 뭐 낫기 전에 상처, 흔적, 불령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들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 외에는 아동학대와 굉장히 비슷한 결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아동학대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결론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장애인 학대를 발견했어요. 인지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다가 신고해야 될까 했습니다. 장애인. 경찰서? 경찰서 좋죠? 경찰서 좋은데 우리가 모든 이런 사건들을 경찰서에 신고하다 보면은 그분들 일이 너무 많아서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문재단에다가 우리는 신고를 할 겁니다. 어디다? 전문기관? 여기입니다. 장애인권 옹호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각 전국에 있습니다, 선생님. 번호 한번 읽어볼게요. 1644-8295번입니다. 좀 외우시겠죠, 선생님? 8295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빨리 구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지금 휴대폰에 이 번호 하나 기입해 주시면 조금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진을 하나 찍어 가시던지. 장애인권 옹호기관으로 가까운 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주변에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선생님이 실천을 하셔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꼭 신고를 좀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장애
학대 교육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지금부터 5분가량 쉬는 시간을 조금 드릴 텐데요. 5분 뒤에 이제 이어서 연속 강의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시간 가질게요,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 정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